인류의 문명은 찬란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까요? 이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닿는 곳에는 강물이 흐르고 그가 이르지 못하는 곳에는 모래바람이 붑니다. 인간은 오르지 못하는 아주 높은 곳, 그는 빗방울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도시를 지나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지상에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연약한 운명들이 물과 함께 살아갑니다.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3월이면 이곳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곡물가루를 준비합니다. 서로에게 곡물가루를 뿌려주는 거대한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시기. 자신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혹독한 계절을 견뎌낸 모두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신이 굽어보는 인간은 한없이 작습니다. 그들은 그저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인도 홀리 축제의 마지막은 물로 완성됩니다. 누구나 물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가 됩니다. 비와 바람을 염원하는 인도인들. 겨울 내내 건조했던 이곳에도 조만간 몬순이 불어올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땅 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 물은 끝없는 고통입니다. Меня зовут Тен Сергей. Мои предки, то есть дедушки и бабушки, мои родители были депортированы с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и района Владивостока в Казахстан в 1937 году. Корейцы занимались здесь возделыванием риса. Let's go, everybody!
Также многие ловили рыбу на Аральском море. В числе корейцев было много моряков. Аральское море – 4-й водоем в мире, закрытый водоем. По размерам, из-за своих размеров его назвали морем.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я рос,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было еще полным. Здесь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рыбы, которую вылавливали, обрабатывали и отправляли почти по всему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Здесь были большие рыбзаводы. Также в Аральске здесь добывали соль, природную соль. Добывают здесь уже 90 лет. Ее тоже очень хорошо знают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я рос, мы в летнее время все время проводили на море. Ходили утром на море, приходили домой, обедали и опять шли на море. Это было нашей единственной, в общем-то, радостью. В 1982 году я закончил школу и уехал учиться. Когда вернулся в Аральск через 3 года, Аральское море уже отошло далеко от города Аральска. 세계에서 4번째로 컸던 호수. 구소련은 면화 농사를 위해 아랄해로 흐르는 강물을 마구 끌어다 썼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아랄해는 이전 크기의 10분의 1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은 가끔 배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바다를 잃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곳 어부들은 바다를 잃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물이었습니다. 이제 항구는 없습니다. 2~3시간 마른 땅 위를 달리고 다시 물살을 헤쳐야만 가까스로 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랄스크는 물을 잃어버린 도시입니다. 이제는 세르게이의 유년 시절도 아랄해의 물도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극은 다른 어딘가에서 되풀이될지 모릅니다. 물은 고체, 액체, 기체 3가지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끝없이 순환합니다. 빙하와 만년설도 차가운 공기를 만나 굳어진 물입니다. 잡을 수 없는 수증기와 구름도 모두 물의 다른 이름입니다. 인간이 만나게 되는 물은 대부분 액체 상태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비로소 인간은 머물 수 있습니다.
일상이 시작되는 아침부터 물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물이 없는 인간의 삶이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씻고 마십니다. 사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느낄 수는 없지만 숨 쉬고 움직이는 이 모든 활동이 우리 몸 내부에 물을 순환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갈증이 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 몸에서 새로운 물의 순환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We are grown in water. We are 70% of our bodies are made of water. I mean, we are water. The earth is called the water planet for a reason. It is mankind's really, truly indispensable resource.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실 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실 물의 대부분은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의 물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얼핏 보면 개미가 파놓은 구멍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을 찾기 위한 인간의 절박한 노력이 만들어낸 거대한 자취입니다. 고대부터 이란 사람들은 카나트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모래는 물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깊은 땅속까지 파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구멍을 파고 흙을 퍼올리는 고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강물의 축복을 받지 못한 곳, 오로지 인간의 땀만이 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나트는 단순한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카나트는 우물이면서 동시에 수로였습니다. 땅속 어둡고 깊은 곳에서 사람의 손으로 물길을 일일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이 구멍 하나의 크기가 10m가 넘습니다. 인간의 마을까지는 수십 킬로미터 이어졌습니다. 수십 미터 땅속. 엄청난 압력에 물을 맞고 있는 안반에 다다르면 가장 나이 많은 단 한 명이 지하에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인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안반을 부숩니다. 마침내 안반이 깨지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걸고 얻어낸 물이 마을까지 흘러왔습니다. 만일 물이 없었다면 이 메마른 땅에는 아무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물이 어디쯤 있을 것이라는 경험적 지식, 그리고 안반을 깨는 인간의 땀과 노력.
카나트는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Yeah, it's spread. The Ganats spread, of course, particularly where it's a hot, semi-arid environments are, because one of the nice features of them is that they are covered largely, so they don't evaporate and lose the water. Because one of the major problems with storage of water is that water evaporates into the water cycle, and it's very precious in the dry environment. 인류의 4대 문명은 큰 강을 끼고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넘어 한 문명이 다른 문명과 만나는 정복과 교류의 역사는 이곳 지중해로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잊혀진 한 왕국이 있습니다. 터키 중남부 2000m가 넘는 산 정상에는 인공산 하나가 있습니다. 큰 돌을 일일이 깨어 자갈로 만든 다음 50m 높이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수만의 목숨이 단 한 사람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영원한 왕국을 꿈꿨던 한 미치광이 왕의 무덤입니다. 산 정상에는 무덤을 지키는 거대한 석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몸통을 잃은 두상들이 말없이 서 있습니다. 이곳은 2000년 전 콤마겐의 왕국 안티오코스 1세의 무덤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모두 제패하리라 믿었던 왕 안티오코스 1세는 아버지는 페르시아 혈통, 어머니는 알렉산더 대왕의 혈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시아의 평원과 유럽의 지중해,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높은 곳에 자신의 무덤을 건설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폴론, 헤라클레스, 제우스, 그리스의 신들과 함께 안티오코스는 불멸을 꿈꿨습니다. 천년의 바람이 붑니다. 물을 가지지 못한 문명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명과 만나기 위해 그들은 황야와 사막을 건너고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강물의 축복도 바다의 풍요로움도 가지지 못했던 험준한 왕국의 왕 안티오코스 1세.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답게 메마른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마지막 고별이었습니다. 콤마겐의 왕국을 무너뜨린 세력은 바로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물은 로마로 흘러들었습니다. 로마 제국 대부분의 도시들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물의 제국이었습니다.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로마인들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혹독한 여름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국이 커질수록 더 많은 물이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이 수도교가 로마의 물줄기였습니다. 수도교는 로마 제국의 도시 곳곳에 효과적으로 물을 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공학적으로도 뛰어난 건축물입니다. 수 킬로미터를 달려도 낙차가 고작 몇 미터에 불과할 만큼 정교한 기울기를 유지하는 수도교는 로마 공학의 승리입니다. 로마 수도교는 지중해 서쪽 스페인 땅에서도 발견됩니다. (15k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강물은 이 수도교를 거쳐 세고비아 시내로 흘러듭니다. 흐르게 할 수 있다면 불순물은 가라앉히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동력은 없었지만 로마인들은 뛰어난 건축공학을 통해 물을 흐르게 하였습니다. 수도교의 물줄기를 멈추지 않기 위해 로마인들은 산을 뚫기도 했습니다. 물이 물을 건널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치솟아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흘러오는 물이 앞의 물을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Less religious context, the provision of water in Rome and elsewhere is a sign of political legitimacy for our societies. I mean, if our major cities today, Seoul government was not able to give enough water and clean water to its population, we would say, hey, something's wrong with the government. There's lack of political legitimacy happening.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최초로 수도국을 설치했습니다. 물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저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단순한 공학 기술이 아니라 강력한 통치 기술이었습니다. 물의 제국 로마가 이 변방에까지 물을 정수하고 저장하는 대규모 시설을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물을 먹는 자는 누구나 로마인이었기 때문입니다.